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더니 무척 많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음, 아파트 투미에서 살짝 오류가 있었죠. 주계거래, 직거래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 찍으면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2주차, 25년 2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지극히 상식적인 말 아닌가요? 능력에 맞춰서 집 사라.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네요. 파이낸스 뉴스발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얘기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댓글도 찾아봤습니다. 댓글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껏 해라. 능력 없으면 못 사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중론인 것 같았습니다. 능력 없는데 집 사는 사람 결말은 어떠했나요? 같은 11일자 뉴스예요. 줄줄이 경매에 넘어간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미 경매로 넘어간다. 거의 뭐 경매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능력에 맞춰서 집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는 것인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이 중위주택, 부산의 중위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2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중위소득자는 한 510만 원 정도 소득을 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요거 1등에서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그때 대출 금리는 조금 싼 거, 정책금리 적용받고 대출 금액은 집값의 40%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원리금은 한 80만 원 정도, 전체 소득의 15%, 물론 세전 기준이죠. 실수령의 기준으로 하면 부담은 조금 더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이 430만 원 정도 버는 가구 같으면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 뭐 연금 저축이 되었건 어떤 저축이 되었건 돈을 좀 세이브하고 주택 비용으로 80만 원을 제하고 나면 250만 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43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6억짜리 집을 산다. 자, 어떤 결말, 아이고, 제가, 이 표가 여러 개가 다 있는데, 오늘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리고, 특별 방송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 주택, 보통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평균 주택이라고 하는 것, 그 가격은, 부산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뭐, 끝난 거래대금 제가 통계를 낼 때 뭐 3억 8천, 4억 정도 나오곤 하지만,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3억 6천, 집값의 40% 정도인 1억 7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습니다. 소득의 15.5% 정도를 부담하는 거죠. 이 정도면 부담이 없어요. 서울은 집값 많이 오르고 집값 비싸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소득의 40% 가까이를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세전 기준 65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실수령이익이 53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장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주택 비용으로 요 이자 비용 100만 원 제하고 나면 330만 원 정도 생활비. 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뭐 요즘 330만 원으로 살기는 좀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전부 다 좀 연끌도 하고 좀 무리하잖아요. 자기 왜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번다. 비싼 집이 많이 오른다. 많이 오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치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장기 침체. 당신의 겨울 안녕하십니까? 도소매업 창고가 텅텅 빕니다. 물건 재놔도 안 팔리기 때문에 재놓으면 안 됩니다. 건설업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소비가 위축된다. 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해서 지갑이 굳게 닫혀가고 있다. 손님이 없대요. 대출 안 해주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회식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사람 자체가 없대요. 이 바쁜 시간에도 바빠야 될 시간에도 사람이 없대요. 작년에도 안 됐지만 작년보다 더 안 된다. 갈수록 안 되는 것 같다. 왜? 갈수록 이자 부담, 요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져버리니까 나 이 정도는 살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 계획과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번 나올 거 한 번밖에 못 나오고. 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외식의 수 많이 줄이지 않았나요? 너무너무 안 된대요. 진짜 안 된대요. 반의 반도 안 된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음. 개시 못할 때도 있다. 하루 종일 문 열어놨는데. 근데 뭐 건물주 정도. 그래서 예전부터 뭐 장사를 해왔고 가게세 안 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나 근근히 버티는 정도지. 요즘 상가
아파트 상가 웬만한 곳들 뭐 월세 뭐 200, 300 우습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그거에서 뭐해서 남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 물건이 안 팔리니까 결국 이 공장에 이 일자리도 많이 사라져 나갑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도 일자리 못 구합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언론에서 이딴 식으로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마란 말이냐? 풀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 결과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고 쓸 돈 없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가냐?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은행 좋은 일 시키죠. 근데 우리나라 5대 은행 기준으로 그 지분 뭐 한 60%, 70%? 그 이상 외국인들이 다 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당으로 다 빼나가잖아요. 우리가 번 돈 외국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24년 1월과 12월 그 기준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인천에 제가 뭐 향후 10년 내로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를 능가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300만 명이던 인구가 302만 1000명. 예. 0.7% 정도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또 늘어나는 지역은 어딘가요? 세종특별자치시. 38만 6천 명이 39만 명으로 대략 3천 명 정도. 여기 3천 명 정도. 1% 정도 늘어났네요. 여기는.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경기도. 1363만에서 1369만. 6만 명 정도? 0.5% 정도 늘어났나요? 그럼 줄어드는 지역, 부산 지역 한번 볼까요? 329만, 24년 1월 달에 329만이던 인구가 연말이 되면은 326만 6천. 2만 4천 명? 예, 한 0.8% 정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표에서 지난 한 5년간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에서 인구가 2만 4천 명 줄어든다? 2.4만 명? 가구당 인구가 2.08명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아파트 1만 채입니다. 아파트 1만 채. 1만 채에 살아야 될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더 큰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지나갈게요. 대구 6억짜리가 3억 7천. 부산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집값은 대구가 매력이 있더라. 근데 지금 지역을 건너뛰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 우리 지역만 봐도 매력적인 게 많아 보일 테니까. 대구 집주인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비쌌던 아파트들 24년도 봄부터 여름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그때 쓰던 고가 아파트 26억에서 23억으로 뚝. 여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장은 작살나는 거죠. 자, 제가 일본과 긴줘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일본의 사례. 젊은 층이 차를 사지 않더라. 결혼을 하지 않더라. 초식남 이런 거 이야기 들었을 때만 해도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도 요거 많이 있죠. 자, 젊은 사람들 특히 차를 안 사다 보니까 이 준준형 차 K3 이게 단종되었다는 뉴스가 밑에 나오는 것 같던데 읽어보면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안 팔립니다. 젊은 인구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수록 이런 차 안 팔릴 것 같다. 근데 이거 겁나 비싸거든요. 아반떼 이런 것도 지금 아마 3천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자, 쿠팡 알리 여기 영상에 뜨는 이미지 클릭 혹은 요 제목을 클릭하셔서 상품이 나타나면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쿠팡 앱, 여러분들에게 설치된 쿠팡 앱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필요한 물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딴 거 낫고 이런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아니고 쿠팡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 매수 의지수 서울이 72.1이라는 고점을 찍고 35.7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부산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하위 수준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광주 절대로 부동산 투자로서는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대전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울산 너무 지금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상투를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서울도 아닌 것 같고 인천, 서울 영향으로 인구 늘어나고 이래서 좀 많이 버프를 받은 그런 상태. 그나마 이 광역시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대구, 미래 전망은 모르겠어요. 단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 가장 매력 있게 보여집니다. 자, 부산 주간 실거래 지수 지난주 내용 0.04, 이번 주 0.07 왔다 갔다 하지만 하락대장 대구가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자, 요 라인 따라서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인천마저도 좀 무너져 버리고 이번 주의 이슈는 서울의 전세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요거 연말이 되면 LH나 이런 곳에서 매입하는 물량들 때문에 신고가가 좀 많이 나오는 동네들이 있고 거래량이 약간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간 거래량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석 이후에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었다가 그리고 600건대의 거래량은 유지되었었거든요. 얘가 300건대, 400건대로 거래량이 주저앉아 버렸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주차의 가장 큰 이슈는 미 국채 발작 30년물이 5%, 10년물이 4.8%에 근접해가는 이런 상황. 한국 금리 10년물 2.8%. 노답인 상황.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자, 주간 거래량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곳은 인천. 자, 부산도 만만치 않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주간 거래량이 쌓여서 월간 거래량이 되니까 월간 거래량 빠지는 것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월간 거래량 한번 보시면 12월 달 부산 월간 거래량 1,700건 이하, 1,700건 이하. 지금 9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24년에 거래가 가장 안 됐던 시기가 1,800건대의 거래량이었거든요. 그걸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1월 달 되면 또 희망을 안고 거래량이 살아날 것이냐 하면 1월의 거래량은 더 처참할 걸로 보여집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어디 할 것 없이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광주 거래량 1,000건대로 고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지만 광주는 정말 아닙니다. 인천, 서울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3,000건도 넘어섰던 곳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3분의 1토막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인천도 지금은 손댈 게 아니다. 인천 거래량 서울 잘 나갈 때 바로 초록불 들어오고 막 잘 나가는데 바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전세 거래 근래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체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들 그 이전 대비 3,000건대 나오던 거래량이 2,000건대 초중반 요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떨어진. 1월달 거래가 많으냐? 1월달 거래도 많지 않다. 그래도 전세 거래량 부산은 빨간불은 아니네요. 인구 대비로는 그래도 양호한 거래.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까는데 부산 전세 거래는 괜찮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렇게 여실히 증명되네요. 자, 매물 부산은 6만 개, 대구는 4만 개, 서울은 9만 개. 인천의 매물 증가세가 조금 도드라진다. 그리고 광주는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대전도 근래 들어서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위기 안 좋아지고요. 울산은 지금 일단은 괜찮다. 하지만 그 큰 공사 판때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매물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부산 1위. 요걸 제가 흐린 부분을 나중에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1위. 대구가 2위가 아닙니다. 대구가 2위 아니에요. 대전이 매물이 2위. 인구 대비 대전이 매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울산이 양호한 상태. 소득도 양호하고. 광주가 대구를 바짝 뒤쫓는 형국. 전세 매물 부산 7,500개, 대구 6,000개, 인천 6,800개. 이 정도면 많은가요? 아무튼 인천이 분위기가 근래에 들어서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전세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페이지 전환될 때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화면 전환이 빠르게 안 됩니다. 전세 매물 부산은 전세 매물 근래 들어서 계속 빠져서 지금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정도. 대전 전세 매물 근래 들어서 폭발했습니다. 이거 인구 140만의 도시 전세 매물이 폭발하고 있다. 이게 누가 소화시켜 줄 것인가? 아파트 수 대비 매물 수 아파트 100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63개. 대구는 1000개 중에서 58개. 무진장 많은 겁니다. 시장 분위기 안정화되었을 때는 이 3%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적체된 매물이 무진장 많다. 이것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매도 물량 6만 개. 예. 뭐 입주 물량이 적어서 오른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죠. 물론 입주 물량이 적고 새 아파트, 비싼 아파트 건축비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그러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새 집 살면 됩니다. 8억짜리 집 산다고 치면요. 이거 1년에 4% 이자만 기준해서 3,200만 원. 월세 한 250만 원. 네. 월세 250만 원짜리 살 능력 되는 사람 정도 되면은 네, 이런 거 뭐 비싼 집 사도 됩니다. 능력이 좀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세대수 증가보다 빠르게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써놓은 멘트인데 정말 잘 써놨습니다. 세대수 증가보다 아파트 증가가 더 빠르다. 부산 인구 21년도의 인구 335만이었습니다. 지금 326만입니다. 24년도 끝자락에. 거의 한 9만 명 정도 줄어들었나요? 9만 명. 근래 들어서 인구가 무진장 많이 빠지다가 근래 들어서 매년 이제 0.7% 정도 빠지는 걸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대구 238만에서 236만, 2만밖에 안 빠졌어요. 와, 대구는 대단한데? 아닙니다. 여기 이 과정에서 군위를 편입을 하면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4만 명 정도. 부산은 9만 명 정도. 그래도 부산은 좀 많이 빠진 느낌 들죠. 인천은 294만에서 302만으로. 야, 부산 인구 빠진 인구가 다 인천으로 갔나? 뭐 거의 그 정도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가 이 과정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0.7%씩 빠지는 부산, 0.7%씩 늘어나는 인천 머지않았습니다. 2위 자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내줄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광주도 인구 쭉쭉 빠지죠. 대전도 빠지고요. 울산도 110만이 무너졌습니다. 대전은 광주는 올해 이제 140만이 무너질 것 같네요. 뭐 서울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고 이 가구수 증가가 세대수가 그래도 야 인구 줄어든다고 하더니만 인구 줄어들면 집값 빠진다고 하더니만 집값 안 빠지네? 이 봐라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안 빠지는 거잖아. 자 인구가 9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동안 부산의 세대수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2.6만 세대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9만이 빠지는 동안 세대수는 2.6만 개가 증가했다. 이 알짜는 별로 없어요. 이거 알맹이는 별로 없는 세대수 증가입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되는 폭도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는 11,000개. 그 다음 넘어갈 때는 몇 개인가요? 9,000개. 그 다음 넘어갈 때는 6,000개. 이 세대수 증가하는 게 무진장 클 때가 있었는데 세대수 증가폭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가 멈추고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게 언제다? 네, 2031년이 되면 인구도 줄어들지, 세대수도 줄어들지, 점점점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4년 동안 세대수가 2.6만 개, 3년 동안 세대수가 2.6만 개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몇 개 증가했나요? 한 8만 개 증가했나요? 21년, 2년, 3년, 4년. 뭐 이게 3년으로 볼지 4년으로 볼지에 따라서 어쨌든 3년으로 보더라도 아파트는 한 6만 개는 증가했을 거예요. 입주 물량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세대수 증가보다 아파트 증가가 더 빠르다. 야, 빈 아파트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뭐 기업 대기업이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구를 빨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청 감사합니다.